안녕하세요. 동네 치과의사 권동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턱관절이 아픈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턱관절이 아픈 분들 중에 이제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호흡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가 몸에 코어라고 있잖아요. 몸통. 이 몸통을 코어라고 하는데 사실 예전에는 코어가 뭐 복근이 좋아야 된다 또는 척추 기립근이 이제 코어를 구성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코어가 약한 사람들은 뭐 복근 운동 많이 하고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던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를 하거나 또는 이제 척추 기립근을 이제 강화시키는 운동을 많이 했었죠. 저도 이제 운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개인 코치를 받았을 때 그런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운동 과학에서는 코어를 단순히 어떤 복근이라던가 척추 기립근처럼 이제 특정 근육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몸통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근육을 다 통칭해서 코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광배근이라던가 이제 이런 이제 큰 근육보다는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안쪽에 있는 되게 얇은 속근육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코어의 핵심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턱관절 얘기를 하다가 왜 난데없이 코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 턱관절이 불편해진 원인이 이제 코어가 무너져서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들은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앉아서 무언가를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몸이 앞으로 많이 이렇게 숙여져 있습니다. 고개가 아래로 많이 내려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호흡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흉식 호흡하고 복식 호흡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흉식 호흡은 이제 좋지 않은 호흡, 복식 호흡이 바람직한 호흡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단어 자체가 사람들한테 좋은 호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혼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호흡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이 갈비뼈 이 안쪽에 있는 횡격막이 수축을 하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렇게 횡격막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수축을 하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폐가 확장이 되면서 공기가 들어가거든요. 폐 자체가 근육이 없기 때문에 횡격막이 수축하고 이완을 하면서 호흡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몸통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전체적으로 몸통이 커지면서 흉곽도, 이 가슴통도 커지게 되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배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흉식 호흡은 안 좋다, 복식 호흡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 횡격막이 수축을 하면서 폐가 커지고 그렇게 공기가 들어가면은 가슴통이 먼저 커지면서 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그 아래쪽에 있는 장기들이 이제 압력을 받으면서 아래로 밀리니까 배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식 호흡이라고 하면은 뭐 배로 움직여서 호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복식 호흡이라는 거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가슴통으로 공기가 들어오면서 배가 밀리면서 그래서 배가 움직이는 것이고 배로 움직여서 호흡하는 게 아닌 거죠. 이런 오해가 많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횡격막 호흡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분들은 횡격막 호흡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앉아있을 때 몸이 아래로 이렇게 수그려지고 갈비뼈가 아래쪽으로 처지면서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횡격막이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목이랑 어깨가 위로 이런 식으로 들썩들썩 하면서 호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을 몸의 위쪽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 목과 어깨, 이 주변 근육들이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서 얘네가 많이 피곤해지고 과긴장하게 되어서 목이 짧아지고 그리고 항상 뻣뻣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과 어깨랑 연결되어 있는 턱 근육들이 더 타이트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악 물기가 더 심해집니다. 물론 뭐
턱 관절과 그 주변 근육들이 안 좋아지는 데는 되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뭐 날씨가 추워진다던가, 내가 몸이 아프다던가, 이제 아프면은 밤새 자는 동안에 이를 꽉 물고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이제 얼굴이라던가 주변 근육의 긴장도 많이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호흡도 짧아지니까 이런 횡격막 호흡으로 호흡을 깊게 하지 못하고 어깨랑 목을 이용한 짧은 호흡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장 근본적으로 횡격막 호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몸의 긴장이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요가에서 보면은 깊은 호흡을 통해서 몸을 이완시키고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 이제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호흡이 이런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이 코어를 이렇게 잘 유지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유소나 음식점에 보면은 이렇게 춤추는 풍선 인형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풍선 안에 가득 차게 되면은 풍선이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발딱 일어나면서 이렇게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렇게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면 몸 안에 공기가 차면서 수그러져 있던 몸이 풍선 인형처럼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로 앉아 있다라는 거는 뭐 척추 기립근을 이렇게 힘을 딱 줘가지고 허리를 세우고 의식적으로 어깨를 이렇게 펴가지고 가슴을 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호흡을 통해서 마치 그 풍선 인형이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몸이 일으켜지는 것이 코어의 올바른 사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횡격막을 이용한 호흡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턱관절 문제 때문에 대학병원의 구강내과나 아니면 구강내과 전문의께서 하시는 치과에서 턱관절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맨날 치료를 받으시지만 그냥 당장 아픈 것만 좀 해결이 되고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생활 패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가슴이 아래로 꺼지게 되고 그 상태에서 횡격막을 이용한 깊은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사용하지 않는 횡격막은 딱딱하게 굳게 되고 이 코어, 이 몸통을 감싸고 있는 수많은 이 근육들이 다 굳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몸이 여기저기 아프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이 턱 근육을 자꾸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몸 전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여기는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앉아있을 때 상체가 너무 아래로 수그러지지 않도록 모니터를 아래쪽에서 좀 더 위쪽으로 높게 설정을 한다던가 책을 볼 때에도 고개를 숙여서 아래로 보지 말고 독서대를 이용해서 책을 한 이 정도 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나한테 맞는 좋은 의자라던가 이제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결국에 그런 도구들은 내가 좀 더 오래 앉았을 때 편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내 뭐 코어를 좋게 한다던가 호흡을 좋게 한다던가 허리를 낫게 한다던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변 환경을 좀 개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밖에 이제 운동을 통해서 횡격막을 다시 살려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동작이 요구되는 운동보다는 달리기나 수영처럼 좀 단순하면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동작으로 좀 숨이 찰 정도로 움직여 주신다면은 우리가 숨이 차면 열심히 호흡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횡격막도 다시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굳어있는 횡격막도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건 달리기 그리고 뭐 수영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죠. 이런 운동을 강도는 뭐 너무 힘들지 않게
이제 평소에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본인한테 맞는 강도를 설정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게 없는 분들한테는 내가 좀 약간 숨이 찬 정도로 숨이 약간 좀 열심히 쉬고 있는 정도, 그 정도 선에서 해주시면서 점점 익숙해지면은 좀 더 강도도 올리고 그리고 하는 시간도 점점 길게 늘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턱관절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